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처럼 좀 힘을 내주고는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어제보다는 훨씬 많은 모습인데요. 그간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제 다시 우리가 기회를 노려봐도 되는 자리에 있는 건지 해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보시면요.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0.61% 상승한 2727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17포인트 넘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어제 내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반등이라는 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전자 섹터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금융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는 있지만요. 기관이 나홀로 매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다시 빠지고 있네요.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의 등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800선을 힘겹게 추격하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80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앞으로 이어갈지 매매 전략 그리고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 라방은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테마와 선별해볼 만한 종목들 주목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주식 라방 함께하는 참여형 방송으로 역시나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함께하는 방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네모난 QR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히 스캔만 해주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교육들 모두 제공해드리고요. 그날 시황과 관련된 이슈도 빠르게 공유해주시면서 단타 종목들까지 저희 타점 잡아서 시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들 내가 좀 정보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많은 정보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R은 50분 동안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은 좀 금요일장 치고 힘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좀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증시도 좀 더위가 한풀 꺾일지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지금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시고, 앞으로 좋은 시장, 앞으로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 이번 주 특히나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을 믿으셔야 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주식 시장이 잘 갈 때도 어려울 때도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테마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저희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현대로템, 한화엔진, VT 모두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께서 잡아주셨던 종목, 저희 무려 3종목으로만 63%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렸었고요.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하이로닉, 에이징랜드 각각 5%, 7%의 수익률 짧은 기간 안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 저희가 2번 공략을 했죠. 1차 목표가 42,500원, 12% 수익률 안겨드렸었는데 추가로 45,000원에 정리하면서 18%의 수익률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략도 타점도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저 수익률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들 모두 이곳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비용받지 않고요. 이 방에만 들어오시면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진입하면 좋은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모두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황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일단 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뭐 증시가 재밌다거나 재미없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좀 루즈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우리 금요일 장세와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이 낙폭을 보이면서 일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코스피에서는 어쨌든 개인과 그리고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원달러 환율도 조금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이런 흐름, 그냥 요 정도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미증시가 지금 고점이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미증시가 최근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따라가는 그런 영향을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좀 약세장을 좀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오히려 우리가 어제 시장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가 좀 과대 낙폭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차익 시간이 많이 나왔고, 일단 최근에 정말 뭐 강세 업종들 그리고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어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보여주면서 좀 단기 과대 낙폭이 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시장이 좀 연출이 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공포에는 좀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시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 하나엔진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동안 이제 좀 강세 업종의 강세 종목들을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어제 시장에 과대 낙폭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이렇게 좀 약세장, 어제 특히나 좀 과대 낙폭을 좀 보인 이런 날에는 우리가 특별한 뭐 악재가 있어서 과대 낙폭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미증시의 영향, 미증시와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은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더라도 조금 담아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어제와 이어서 오늘 증시가 또 약세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그동안에 우리 어제 과대 낙폭한 종목들을 보시면 정말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단기 조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증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약세장을 보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심리적으로 좀 금요일장도 좀 동반해서 목요일과 동일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날 뭔가 종목을 담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이 커뮤니티 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약세장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서 뭐 종목 수익률을 보셨지만 사실 뭐 HB 테크놀로지부터는 제가 다 잡아드린 종목인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뭐 종목을 매수 추천을 드리고 뭐 이걸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에서 다 차익 실현된 종목인데, 우리가 사실상 뭐 7월달 수익률을 보셔도 사실 이제 하락장에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오늘처럼 어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략했던 날짜를 보시면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였단 말이에요.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뭔가 좀 구체화되어 있는, 모멘텀이 구체화되어 있는 이런 업종의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수익률표에 없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현대해상도 원탑 종목을 나갔었는데 정말 지금 현재도 수익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 업종이에요. 잘 버텨주는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리 이제 금융업종 쪽으로는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밸류업 기대감이라든지 연말까지는 우리가 금융업종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뭐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좋고 안 좋고 해서 조금 무풍지대에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뭐 이런 업종들은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꼭 구성을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전략은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하락장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반등이 나와도 사실 이제 하락은 큰데 반등은 그렇게 크지 못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지수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함께 하시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전략을 잘 잡고 하락장을
뭐 열심히 대처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좀 배워갈 거 배워가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역시나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가다 보니까 최근에도 약세장도 연출을 했었죠. 모멘텀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로이 대표님께서는 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정말 많이 들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오를 것에 대한 대비, 어느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는 늘 시장이 하락장에 있건 올라가건 정말 대비를 잘 잡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수익도 정말 많이 들였었고요. 시장이 오늘처럼 안 좋을 때도 전략만 잘 잡아가신다면 이렇게나 수익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 종목이나 저희가 드린 게 아니라 테마성에 따라서 전략 다 잡아서 저희가 타점까지 목표가까지 다 정해서 드렸었는데 수익률 보세요. 무려 2자릿수 대 수익률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희가 이 수익률표에만 적어놓은 게 다가 또 아니거든요. 현대로템만 보셔도 저희 18%의 수익률 짧은 시간에 안겨드렸고요. 한화엔진 16%, VT의 경우에는 30%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나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나도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QR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고민도 나눠주시고요. 순간순간 저희가 드리는 단타 종목들,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셔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빨간불 수익까지 좀 안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또 저희가 주도 업종과 테마들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런 테마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하고 선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 좋은지 모두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총 2가지 테마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강한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들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잘 꼽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마지막에 배틀 진행한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시고 대응 전략도 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어느 종목, 어느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 조선업종을 빼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조선업종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저작년 이제 겨울부터 사실 이제 이 경제방송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네.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아. 주가가 또 빠져버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일단 조선업이라는 이런 대규모 업종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업황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개선되고 있었고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전환 되고 그리고 수주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을 많이 놓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조선업종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실적이 엄청납니다. 뭐 사실 그 매출 같은 것들을 제가 보고 비트코인인가 싶었어요. 네. 너무 많이 매출이 나와가지고. 매출이 네. 작년 동기 대비 다 좋게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조선 업종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3사가 다 지금 뭐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워요. 어떤 왜냐면은 부분이? 좀 앞서서 조선업종을 이야기한 사람으로서 네. 그 우리 3년 전인가? 네. 태조 이방원 할 때 네. 그때 조선업종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 분명히 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당연히 그때는 막 수급이 2차 전지로 가고 로봇으로 가고 AI로 가니까 네. 조선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음. 근데 분명히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이런 업종은 우리가 뭐 멀리 내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주가는 고점이에요. 관심은 많은데 진입하기는 무서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조선업종은
현재 이제 조선업체가 2분기 시장 전망을 보시면 정말 강하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견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현재 조선이 이런 그 수주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분명 재료 소멸도 있겠지만 단기로 끝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로서는 단기 뭐 소멸 가능하겠지만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장기적이다. 정말 지금 뭐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악재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종이 사실 이제 건조 기간도 길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 경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고부가 같이 선박을 많이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은 정말 좋다라고 보고 일단 조선업종의 우리 대형 조선사들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좋냐 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일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무랄 게 없는데요. 다 좋은데 뭐 굳이 어떤 기업을 꼽아라 이건 사실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 그 근래에 정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슈라는 게 사실 실적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견조한 수주와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 속에서 높아지는 선가 사실 이제 앞으로의 환경 규제 같은 것들도 좀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지금 뭐 LNG 선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그 대형 조선사 중에 네.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네. 뭐 투자 가치가 좀 이 정도는 좀 내가 투자해 볼 정도는 될 것 같다 네. 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조선주는 그동안 막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잘 몰랐거든요. 네네. 네, 지금 어떤 바로 추천해 주시나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냐면 조선 업종의 이 대형사들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뭐 지금 다들 뭐 수주 모멘텀, 실적 다 좋은 건 알지만 음. 사실상 조선 업종이 지금 신고가 다 돌파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거를 부담스러워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못 합니다. 네. 되게 못 해요. 네,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선 업종이 이렇게 상승한다. 조선 업종이 좋다. 그리고 조선 기업들이 신고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조선 업종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또 조선 기자재들까지도 그렇죠. 같이 가던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조선업종 먼저 갔다고 하고 네. 조선 기자재 쪽 좀 후발주 이런 조선 걸 보여주고요? 기자재가 네. 사실 후발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조선업 지금 현황이 업황이죠. 네. 업황이 지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조선업이 움직일 때 보시면 얘들이 후발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대표 종목들 우리 네. 대장주들 있잖아요. 어. 같이 움직입니다. 뭐 자동차 갈 때 부품주 같이 가듯이 그렇죠. 조선주 갈 때 조선 기자재 같이 간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조선 업황이 이렇게 좋으면 그 기자재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낙수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선 업종이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나 무거운 종목 안 좋아해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은 기자재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 하나엔진도 어제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회복하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엔진은 또 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도 잘 안겨드렸었고 그렇죠. 사실 급락할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고 또 올랐을 때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때가 많을 텐데 저희는 공포에 살아 그래서 눌렸을 때 공략을 해서 다시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재료를 충분히 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공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만 보셔도 어제 빠졌다가 오늘 바로 회복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점들을 기가 막히게 공략을 또 로이 대표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하나엔진 방금 다뤄주신 내용으로서도 저희 16%의 수익률 이미 안겨드렸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 재진입하는 부분 타점들 기가 막히게 또 잡아서 따로 수익까지 추가적으로 안겨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의 어려움과 잘감과 상관없이 업황과 모멘텀들, 재료들 잘 챙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도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확실하게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만 들어와 주시면 모든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조선업종 계속 살펴봤는데 이렇게 조선업 앞으로도 실적 좋고 전망 좋고 단기적인 모멘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선업에서 아까 기자재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굳이 우리가 조선업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좀 주목해보면 좋은 종목은 무엇인지 일단 잡아주시고 함께하는 방에서 또 앞으로의 그 조선 기자재라든지 앞으로 같이 보면 좋은 종목들 좀 다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일단 평일에도 분명히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하지만 네. 주말에도 우리가 라이브 방송으로 좀 교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사실 반등하는 장에서는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와요. 맞아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장이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네.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결국 내 예수금이 그렇죠.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드가 좀 빠지는데 이게 좀 그래요. 종목이 하락 나오고 시드가 조금 이제 좀 빠지다 보면은 네. 사실 여기서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맞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심리적으로 무너지다 보면은 손절을 하게 되거나 맞아요. 그리고 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아요. 더 근데 빠질 것 같아. 막 빨리 그렇죠. 팔아야 되나 막 이런 네네. 생각하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늘려야죠. 그렇죠. 어제를 제가 빗대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뭐 하나엔진, 뭐 현대로템 실적 기반 그리고 너무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어제처럼 빠지는 날은 오히려 더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 그쵸, 근데 그쵸. 이게 심리적으로 안 돼요. 맞아요. 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면은 빠졌으니까 오늘 사고 내일 오르면 팔자 이게 되는데 네. 최근에 너무 시장이 약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어제 같은 장이 연출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사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힘든 시장 같이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올해 사실 이제 조선 업종에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업황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분기에 보시면은 한화엔진은 또 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멘텀이 뭐냐면 결국 조선 대형 3사가 모두 분기별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조선업이 뭐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해운 관련돼서 뭐 선박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2024년도지만 이런 시대에 지금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방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선박에 대한 뭐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리고 뭐 엔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해군에 관련된 해군력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 특히나 이제 전쟁 주변국들 주변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내 이제 함정 건조 역량에 좀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지금 조선업이 사실 우리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주 모멘텀이 거의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방위산업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기대감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네, 오늘 1라운드 저희가 조선업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업 굉장히 강하죠. 지금 오늘 관련된 실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실적들은 빠르게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하지만 이 모멘텀은 단기로 끝나지 않고 장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응까지 잘 잡아주실 겁니다. 네, 오늘 조선산업 관련해서 조선주에서 저희 3가지 종목, 관심 종목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3가지 종목 모두 받아보실 예정이고 이 종목을 받아보셔도 사실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어느 타점에서 진입해야 어느 정도 좀 대응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있는지 전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아래 보이시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처럼 내리는 장에서 내 종목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내가 잡았던 종목들 좀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좀 그런 고민들도 나눠주시면서 좀 보유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을 좀 갖고 가신다면 좀 대응하는 게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요. 모든 종목들 대응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조선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챙겨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다 좀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좀 상승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저는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취라고 봐요. 개인 취향. 네, 개인의 네. 취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지금 업황도 좋고 그쵸. 뭐 수주 모멘텀에다가 실적에다가 너무 다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12.4%, 영업이익이 86.2%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거의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86.2% 이게- 그것도 영업이익에서요. 그렇죠. 이게 완전 뭐 비트코인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엄청난 뭐 모멘텀이 지속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급등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들어올 거라고 봐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수직 상승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장은 어쨌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강하게 시장 영향이라든지 조금 눌린다라면 한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저는 뭐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좀 차익 실현에 의해서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사실 모아가면서 15만 원대까지 모아가도 정말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진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자 자회사가 그 HD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죠.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보시면은 21.3%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역시나 한 428%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주가는 사실 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냥 모멘텀만 보고 덤벼야 되는 자리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조금 담아놨다가 눌림목절에서 좀 추가 매수로 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도 역시나 뭐 대형주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은 사실 그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이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추가 상승,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보여줄 거라고 좀 단기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중공업은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매출 30%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21%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개인의 취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의 취향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주셨어요. 오늘 조선 대형 3사가 분기별 흑자 달성, 여기에 영업이익까지 동기 대비 정말 많은 범위의 매출을 또 달성을 했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리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런 개인의 취향 자체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나 취향 없으니까 그냥 진짜 그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뭐 또는 뭐 테마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 그냥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 좀 우리들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만 또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네. 좋아해요. 근데 저도 삼성중공업이 사실 또 그 개당 가격이 좀 네네. 낮아서 그나마 좀 진입할 수 있겠다 싶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수급이 몰릴 때 보시면은 네. 주가가 좀 접근성이 좋은 종목들이 네. 좀 상승을 잘 보여줘요. 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좀 사기가 좀 맞아요. 수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제가 저가격대에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취향에서 네. 삼성중공업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살짝만 더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정확한 대응 전략은 함께하는 방에서 잡아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또 삼성중공업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 배가 자율주행을 할 거예요 이제. 아, 진짜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기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적정 주가의 그 적합 그 진입하기에 그렇게 허들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매수 심리가 좀 발동이 되면은 수급이 좀 많이 집중되고 주가가 좀 많은 변동성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등락을 견디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분명히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가보다 2배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 그만큼 적금처럼 거의 뭐 모아도 되는. 그렇죠. 조선업종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세계 경제에 따라서 네. 특히나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에 따른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후판 가격이 또 인상하고 철강 가격 상승하고 그리고 뭐 달러가 다시 한번 뭐 지금보다 더 강달러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리스크로 존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리스크가 사실 실상 오기 전까지 충분히 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업황상 너무 힘이 강하고 네. 너무 좋다라고 봅니다. 자세한 전략은 조선업종 정말 내가 궁금하다. 제가 뭐 조선업종 2년 전부터 네. 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조선 관련된 교육도 사실 제가 많이 진행을 했어요. 라이브 네. 방송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조선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커뮤니티 참여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조선 업종에 관련된 조선에 대한 그런 교육을 우리 산업에 대한 교육을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자세하게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이다. 2008년 이후 최대 사이클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조선주들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수익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부터 조선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었고요. 오늘 꼽아주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이익도 많이 났고요. 또 10년 만에 이렇게 분기 기준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게 10년 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 이슈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이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직접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무 타점이나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께서 무려 지난주에 주셨던 원탑 종목들, 장중에 배틀에서 다뤘던 종목들, 저희가 장중에 단타 종목들 여러 가지 잡아드렸던 수익률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현대로템 18%, 한화엔진 16%, VT 29%. 사실 업종과 테마 가릴 것 없이 모든 종목에서 잘 수익 안겨드리고 있죠. 그런데도 또 조선업에 대해서는 또 자신감 있게 2년 전부터 내가 공략했던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십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 중에 다뤘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육들 그리고 자료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QR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두 번째 테마도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테마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두 번째 테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조선주 관련 테마에서 가지고 와서 또 저희가 종목까지 선별해 드렸었는데 두 번째 테마 또 어디서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테마 어디서 준비해 주셨죠? 자, 일단 오늘 움직이고 있는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된 업종을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 관련 업종들도 계속해서 그 체코 수주 이후에 계속 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건지 오늘 또 시세 좀 주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진 않아요. 네. 이 업종을.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좀 재료가 지금부터 좀 나오고 있고 일단 우리가 봤던 거는 어쨌든 정부 정책 관련된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것 외에도 사실 뭐 최근에 체코 그리고 앞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다. 좀 시나리오를 좀 길게 보고 쓰고 있는데 원전도 사실 좀 조선과 같은 맥락인 게 이것도 계속 우리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시나리오를 썼던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체코라든지 폴란드 나갔었고 체코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원전 관련돼서 동유럽권의 수주를 받는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네. 동유럽이 사실 이제 수주할 수 있는 밭이라고. 근데 이 폴란드에 진출하고 체코에 진출하고 이게 사실 엄청난 앞으로의 좀 파급 효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사실 이제 체코 갔다가 루마니아 갔다가 동유럽권 진출할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좀 시나리오가 좀 적합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런 네.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전부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원전주들은 엄청난 급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존에 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내에 올해 이제 2050년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발표. 요게 이제 기존에 좀 나왔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뭐 물론 다음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바뀌겠죠, 그죠? 네. 어차피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이 사실상 에너지 관련돼서 대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좀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폴란드에 이은 체코에 이은 루마니아까지. 그렇죠. 루마니아가 사실상 동유럽의 교두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삼성물산이 이제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기본 설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 뒤에 또 입찰이 있잖아요. 네. 입찰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할 수 있다. 왜냐면 해본 사람이 또 잘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원전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앞서 나왔지만 좀 가성비적인 측면 그리고 속도에 관련돼서 뭐 국내 원전 산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입찰해서 유리한 고지를 달성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좀 낙수 효과는 중소형 기업들이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루마니아의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가 정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뭐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눈에는 저게 뭐 별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라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수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좀 시장에서 원전주들을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뭐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후 이 전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협력 계획을 수립했다. 일단 그 1월에 그 4개의 원자로 건설을 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관련된 이런 신규 그 건설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K 원전이 슬슬 올라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죠. 원전주들 지금 우리가 담아볼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원전주들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종목별로 사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 종목별 순환도 매번 좀 비슷한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순환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앞으로는 다가올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종목들 보기 전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는데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원전 관련돼서는 네, 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원전 관련돼서 네, 조금 그 주린이 시각에서 네. 일반적인 시각에서 네. 원전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원전주를 볼 때, 네. 저는 원전주는 앞으로 계속 쭉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체코 수주가 그 바카라 이후에 거의 15년 만인가요? 바라카. 바라카. 네. 15년 만인가? 10년 만인가요? 15년 만에 다시 수주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 심지어 규모도 30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갈수록 유럽이 점점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따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가지고 있기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또 매번 잡아주셨던 종목들이 잘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렇죠. 서전기전이라든지 늘 좀 주셨던 종목들이 빠르게 좀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나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뭐 네. 데이터 센터, 뭐 원전 뭐 이런 네, 그 원자력 관련돼서 이슈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환경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대형사에서도 지금 앞으로의 에너지를 음. 뭐 이미 원전으로 좀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네, 원전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원전이 정말 엄청난 모멘텀이 강해요. 어,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원전주들을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저도 그동안은 사실 체감은 못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딱히 원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같이 전문가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원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진짜 수가 이제 앞에 있는데 K가 붙을 정도까지 그렇죠. 된 근데 거죠. 중요한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배신도 많았어요. 네. 뭐 되게 중요한 뭐 로드맵이라든지 음. 혁신 뭐 기술이라든지 네.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냥 당일만 잠깐 반짝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또 이거 이슈 반짝 나오면은 또 잠깐 갈 것이다. 그렇죠. 이게 너무 그 학습 효과가 우리가 한번 대여본 거에 대해서는 네. 머리에 엄청나게 각인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 체코 수주 또 앞뒤로 전후로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네네. 계속 잘 가니까 오히려 예전에 좀 관심을 가질 걸,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질 걸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뭐 바닥에서 잡았으면 네. 뭐 단기적으로 사실 뭐 15% 30% 이렇게 손실 구간이 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그 구간에서의 뭔가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 사실 엄청난 또 수익 구간에. 수익 구간에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선업과 네. 더불어서 조금 다소 아쉬운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진입하셨을 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또 주린이 분들 아직도 원전에 진입 안 하신 분들 또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다 좀 대응 같은 거 다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뭐 일단 원전 관련돼서 궁금하다. 그리고 네. 원전 관련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커뮤니티 함께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 라이브 방송으로 테마 교육을 해요. 네, 또 전문가시니까요. 테마 교육을 하고 또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좀 유리하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 강의에 뭐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있고 미래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도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하락장에서 다 같이 빠질 거예요. 뭐 모멘텀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도 안 사는 시장에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 근데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오늘 실질적으로 서전기전이라든지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보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날아갔고 이렇게 좀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을 좀 담았으면 주도적으로 담았으면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0%씩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증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하단에 우리 QR코드 보시면은 우리 커뮤니티 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서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게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이 빠질 때 내 종목도 빠지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업황과 실적과 앞으로의 재료 모멘텀들을 다 제대로 분석해 주시는 게 또 로이 대표님이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때 기가 막힌 수익률까지 안겨드리는 게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전 관련돼서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관련 종목 3개 짱짱한 거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서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죠?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은 네. 오늘 움직였던 것들 위주로 네.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태광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기자재 종목인데 네.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뭐 또 여기서 대왕고래 관련 뭐 기업이기도 하죠. 다 가지고 있네요. 일단 피팅 밸브. 근데 이 기업에 뭔가 악재가 있어요. 어떤 악재가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그렇죠. 재무 그럼 그 악재가 어떻게 좀 해야 돼요? 일단 이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뭐 거의 뭐 20% 가까운 급등이 그러니까요.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업황이 사실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기업 그 종목들은 사실 굳이 공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상승이 이 정도 나왔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는 사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4,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분명히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가지고 오신 거군요. 그렇죠. 좀 눌림목이 있더라도 사실 이제 대왕고래라는 이런 엄청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부각받아서 다시 한번 또 반등도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가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장주입니다. 한전산업.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좀 눌림목을 연출을 했고 당연히 이제 저점 대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할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된 이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도 지금 원전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한 8% 상승했거든요, 현재. 그렇죠. 네. 장중에 분명히 그보다 더 고점이었지만 시장이 눌리면서 조금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대장주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 보시면은 대장주들이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수주 모멘텀도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추가 수주 가능성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서전기전.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좀 나와줬을 때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상한가 가는 날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전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재료가 있을 때 가볍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엄청난 반등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뭔가 같고 한 번 더 장대 양봉 나올 것 같은 그렇죠. 지금 모습인데요. 딱 보여지죠. 네. 그죠? 지지라인에서 뭐 어제도 좀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했고 오늘 양봉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다. 요거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전기 부문에서 이제 Q클래스 최고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증 취득한 기업들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좀 크게 급등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종목들은 세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원전 그중에서도 세 종목 골라주셨는데 오늘 태광 약간 리스크 있다고 하셨으니까 태광, 한전산업, 서전기전 중에서 약간 뒤에 2개 중에 하나 뭔가 꼽아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 건가요? 자 일단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인데 네.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한전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증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잘못된 투자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전산업이 분명히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장을 대비해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한전산업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은 사실상 비중과 그리고 진입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진입해서 뭐 2% 3%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잡아서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한전산업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혹은 텍스트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뭐 우리 커뮤니티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은 브리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라운드의 승자는 한전산업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대비해서 가장 좋은 전략까지 같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QR 찍고 들어와 주셔야 모든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